뭔가 미영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들고 자리를 피하는 동남. 미영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미영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동남이 미영을 속이기 위해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엄마인 척 바꿔놓은 것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남편의 불륜 행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끝내 미영의 마지막 기대까지 짓밟아버린 남편. 간동남,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고소가 안 된다니요! 왜요? 현행범들인데 왜 못 잡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영 씨만 이혼 소송을 낸 거고 남편분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보세요. 간통죄 선고받고 나서 남편분이 그 다음날 법원 가셔서 이혼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저기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이혼에 동의한 걸로 봐서는 이번 건은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간통죄라는 것은 이거 유의해야 할 게 사전에 미리 종용, 즉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답변서를 통해서 이혼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혼 의사 합치 후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불행했던 미영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송장. 대여금 반환 청구? 어머니, 그 돈 저희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네, 결혼 비용으로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빌려준 거라고요? 담보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가등기를 해놓으셨던데 모르셨어요? 가등기요? 순간 미영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 여기도 도장 하나 찍어라. 어머니, 이게 뭔데요? 설명하면 네가 아니? 찍으라고 어서 찍어. 시어머니의 강요에 도장을 찍었던 서류. 며느리 명의로 집 사는 것이 못마땅했던 시어머니가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둔 것이었다. 그거였어요. 집 계약서 쓸 때 어머니께 연락하라고 한 게. 어머머? 넌 네 손으로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니? 어머님 마치 동남 씨랑 제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것 같네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미영 씨 입장에서는 결혼 당시 시어머니가 준 돈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나 또 미영 씨 몰래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 시어머니가 해둔 가등기는 미영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미영 씨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판사의 조정 권고에 따라 전세금 중 일부를 합의금조로 돌려주었다.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고도 소송까지 당해야 했던 미영 씨.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 결혼생활 4년을 솔직히 돌아보고 싶진 않아요. 그 보태준 전세비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또 나왔어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결혼한 이후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주셨던 재산, 즉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보통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전세금이라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또 공동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조정 판결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부모님이 대주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권리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네. 그 혼자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네. 결혼 생활이 길고 자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